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가님의 인간관계 영상들 보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동생한테 제가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모임이 있어도 부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저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고지식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너무 고립되어 사는 것 같아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저도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모임이나 소개 자리에 나가면 제가 존재감이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말을 웃기게 잘해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인간관계가 좁고 이성을 사귀지 못하는 것도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머를 연습하거나 재미있는 말을 외우거나 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일까요? 유머 외우는 거 하지 마세요. 유머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유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람이 위축돼 있으면 똑같이 웃긴 말이라도 하나도 안 웃기게 들려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듣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유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사연자님 같은 심리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재밌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재밌는 게 웃긴 건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되게 말을 웃기게 잘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여성분하고 드디어 몇 번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잘 안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는 탄식이 나왔어요. 아니, 웃긴 말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웃기려고만 하는 사람하고 왜 사귀고 싶겠어요. 데이트하는 상대가 웃기려고 애를 쓰면 리액션을 해줘야 하잖아요. 10번 웃기려고 하면 그중 한 반은 웃기고 반은 안 웃기거든요. 아무리 재밌는 사람이라도 그래요. 안 웃긴 5번도 힘들게 웃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서 매번 웃겨줘야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피곤해요. 서로 힘드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개그맨 분들이 연애를 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재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재미는 웃기는 데에서만 오지 않아요. 재미라는 건 신경을 여러 형태로 자극하는 데에서 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잘생긴 미남 미녀가 딱 앞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날씨 얘기만 해도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그 미모가 시각을 자극하거든요. 그 자극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재밌으려면 꼭 외모가 좋아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극이라는 건 반복되면 무뎌져요. 처음 몇 번은 미모 때문에 재밌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계속 만나도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듣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진짜 잘 듣는 사람하고 있는 게 더 재밌어요. 이게 그냥 상대방 말하고 있는 걸 듣는 척만 하는 거, 기계적으로 리액션만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리액션 하는 게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듣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따로 리액션 연습을 안 해도 그게 다 티가 나요. 남의 말 안 듣는 이런 분들은 같이 있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에너지를 아예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듣는 척만 하고 있다가 귀에 들어오는 단어 몇 개만 흡수하죠. 이거 저도 피곤할 때는 저도 모르게 좀 이럴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남의 말을 절대로 항상 안 듣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제가 사석에서는 말이 별로 없는 편인데요.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의 말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말하고 싶은 욕구를 발산하려고 구구절절 남한테 듣기 힘든 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좀 집중해서 최대한 핵심 정보만 추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 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진짜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특수 목적이 있을 때만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현직을 떠나거나 영향력이 좀 떨어지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되죠. 이런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권력형, 다른 하나는 무관심형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말을 하는 기회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듣는 능력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되게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관심형은 더 수적으로 많은 유형이고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듣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 듣는 능력이 있으면 소통뿐 아니라 정보 흡수력도 좋아져요. 같은 IQ라도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사는 게 더 편해지겠죠? 제가 지난번에 성인 ADHD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듣는 능력이 아예 없다시피 해요. 이분들 제일 흔한 동반질환이 사회공포증인데 듣는 걸 못하니까 사회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에서나 관계에서나.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집중하려는 노력이라도 하시고요. 강연 같은 거 듣고 글로 요약해서 써보는 연습 같은 거,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 자기 말을 편집할 줄 아는 사람이 재밌어요. 첫 번째 특성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특징인데요.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그걸 적당히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재밌어요. 만약 내가 지각을 했다. 왜냐면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약속에 늦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1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내가 10년 전에 부산 지점에 파견 나가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 뭐 내용을 따져보면 10년 전 알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무슨 부탁을 했는데 거절할 수 없는 사연이어서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늦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모든 대화가 다 이런 식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알던 분 중 이런 분이 계셨는데 연락을 할 때 개인적인 안부를 물어보는 걸 일부러 피했어요. 만약에 따님은 잘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딸 이야기만 최소 30분 이상 나오는 거예요. 말 꺼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 제가 같은 질문 받으면 네, 잘 지냅니다. 작년에 대학생 돼서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시간이 빨라요. 뭐 이 정도는 아이스 브레이킹 위한 스몰톡이다. 뭐 이 정도죠. 이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정말로 딸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학을 어떻게 갔는지 뭐 그런 정보 같은 거 궁금해서 더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시기예요. 이게 말을 편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남들 앞에서 스피치를 잘한다 이걸 말을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대화에서는 편집 없이 말하는 분들이 말재주가 없는 거예요. 편집해서 말하는 걸 잘 못하겠으면 두 가지식으로 말하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말재주 없는 분들 상당수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경 설명을 먼저 해줘야 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10년 전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먼저 말하면 돼요. 아까 지각한 사람의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생명의 은인이 급한 일로 전화를 해서 늦었어요. 거기서 만약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거기서 부연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전 얘기는 그때 가서 하면 되죠. 말을 장황하게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꼭 중요한 정보를 말할 때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인사 결과를 먼저 봤어요. 그러면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다 자기한테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빨리 말 안 하고 격가지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인사평가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외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인사팀에서 들었단 말이지요. 막 이런 말부터 하면서 서두가 막 길어져요. 이게 뭐가 궁금해요. 누가 승진을 했고 안 했고 그게 궁금하지. 근데 이렇게 말하다가 결론은 인사 발표 미뤄졌대.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것도 사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일인데요.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싶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말을 편집하는 일이 좀 더 쉬워지거든요.
이런 말습관 있는 분들은 조금만 내 말습관을 돌아보시면 훨씬 재미있는 화법을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요. 만나면 재미없는 사람들이 되게 유형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정말 예외 없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연자님이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러셨는데 그건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사연자님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하고 공유할 화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초연한 거하고는 또 달라요. 자아가 뚜렷해서 남들 시선 안 쓰는 거, 그런 게 초연한 거고요. 자아가 뚜렷해서 남들 시선 안 쓰는 거, 그런 게 초연한 거고요. 이렇게 매사에 관심 없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모든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 유명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은유기는 하지만 모든 존재가 사실 다 그렇거든요.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뭔가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일을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은 없는데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되도록 호의적으로 세상을 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관점이 있고 포용적인 면도 있으니까 재밌죠. 만약 관심이 안 생긴다. 근데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같이 있어서 재밌는 사람 되기를 포기하셔도 돼요. 사람이 신뢰감이나 정보 이런 게 있어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만나서 재밌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소통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시간에 저와 더 쉽게 만나실 수 있어요. 기다릴게요.